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두고 김포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포시가 연 주민의견 청취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9일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에서 부천 축협의 투기 의심 정황이 나와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평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을 승인했는데요. 환경단체가 향후 굴포천 복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영세 유흥업소 업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10일 영업 강행을 예고했었는데요. 이 영업 강행을 14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불만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4차 국가철도망 수준에서는 이 정도 사업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라고 꾸준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만 지금까지 서울 직결 하나가 이렇게 우리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신도시 개발 분담금 1,400만 원씩 냈습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앞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청취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모은 김포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두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저희는 정말 교통이 필요하고 지역이어서 외치는데 정부는 땅값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GTX-D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시민들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계획을 잡으셨다면 이런 결과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정부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큼은 당을 떠나서 시민들과 함께 나가는 투쟁을 만드는데 선도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교토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정치권의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김포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수출 직공무원들은 50만 김포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강경 대응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삭발, 잔식, 강지 이런 거에 한 번도 주저하거나 망설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지금도 바꿔져 있고 저는 다른 기술 공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해야 반쪽짜리 노선 공개 이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대규모 차량 시위, 촛불 행진으로도 드러난 민심. 국토부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와 부천, 하남과 인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GTX-D 노선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6명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당시 제시된 GTX-D 노선은 서울에 진입조차 못하는 후퇴한 안이라면서 축소 이유로 언급된 타당성과 투자 균형, 노선 중복성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D 노선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노선이며 2, 3기 신도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서축을 잇는 GTX-D 노선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광역철도망 계획에 대한 서부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검단 주민들로 구성된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는 지난 8일 장기동 라베니체에서 촛불을 들고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정부 광역교통망 계획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9일에는 풍선을 날리며 서부권 2기 신도시에 서울을 직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앞서 대규모 차량 시위와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던 시민연대는 GTX-D 김포 하남 직결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인천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가 지난 9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공항행 GTX-D 노선 반영을 촉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차량 200여 대가 참여했는데요. 주민들은 인천공항행 GTX-D 반영 등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차량에 걸고 인천시청 일대를 돌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국토부 인천 패싱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수십여 개를 인천시청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제권 시민연대는 인천공항행 GTX-D, 제2공항철도 등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단독 제안한 노선들이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인천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천공항행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을 촉구하며 현수막 설치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김포와 인천 지역 사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GTX-D 노선의 서울 강남권 연결 촉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천시는 10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이 서울 남부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권까지 직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GTX-D는 노선이 크게 축소되며 사실상 강남권 연결이 무산되자 해당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부천 상동에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0일 또 다른 확진자의 가족 중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부천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연관된 확진자는 모두 90명을 넘어섰습니다. 10일부터 65세에서 69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생부터 56년생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사전 예약 홈페이지나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하는 접종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13일부터는 1957년생부터 61년생인 60세에서 64세도 같은 방식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거친다면 자녀들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65세에서 69세는 오는 27일부터 60세부터 64세는 다음 달 7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영세 유흥업소 업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10일 영업 강행을 예고했었으나 영업 강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영세유흥법 번영회는 10일 오전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인천 영세유흥법 번영회는 영업제한 해제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번영회의 요청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검토해 답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천 영세유흥법 번영회는 인천시의 약속을 바탕으로 영업 강행을 우선 연기했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평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추진될 굴포천 2단계 복원 구간과 재개발 부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재개발 시 굴포천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는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굴포천 복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촌 재개발 정비 계획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평동 283-66번지 일대 약 9만 8천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신촌 재개발 사업 승인 소식에
인천 녹색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업 부지가 굴포천 2단계 복원사업 구간과 맞닿기 때문입니다. 특히 굴포천 2단계 복원사업 구간은 신촌 재개발 사업 지역의 주 진입로로 사용될 계획. 굴포천 2단계 복원사업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지만 부평구는 장기적으로 굴포천 상류 구간을 모두 복원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복원 구간이 주 진입로로 사용될 경우 굴포천 상류 복원은 앞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류 구간에 대한 것들을 주 진입도로로 다시 포함시키게 되면 나중에 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나 사회적 논쟁이 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굴포천 복원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향후 굴포천 복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부평구에 확인하고 원안 가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접한 부평공원 부지를 활용해 유로 변경을 하면 굴포천 생태 복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신촌 재개발 정비 계획을 지정 고시하는 등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는 10% 캐시백과 가맹점 할인 등의 혜택 덕분에 요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 앱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충전하다 보니 노인들의 경우는 이음카드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이음카드를 발급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출시된 인천시 지역화폐 이음카드. 지역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더해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되는 혜택 덕분에 최근 가입자가 147만 명을 넘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구의 약 절반이 이음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이음카드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과 충전, 적립금 사용이 모두 스마트폰 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가 10일 농협, 코나아이와 함께 스마트폰 없이도 이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너나 이음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인천에 있는 모든 농협 지점에서 이음카드를 발급하거나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뭐 비밀번호 그런 건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쓰니까 너무 간단하고 좋네요, 진짜.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 이음카드들 만들어서 다 쓰자고. 너나 이음 서비스를 통해 이음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 내역과 충전 잔액, 캐시백 등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적립된 캐시백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결제 시에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인천시는 너나 이음 서비스 도입을 통해 현재 이음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인 31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외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 등에게도 이번 너나 이음 서비스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7만 명 이상의 또 사용자가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분들이 또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경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또 격차 없이 또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축산농협에서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를 통해 부천 축협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와 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대응반은 부천 축협에서 공무원 8명 등 모두 11명이 신도시 농지 매입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지담보대출 29건을 살펴본 결과 농업용 보관창고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금융대응반은 또 정부 3기 신도시 발표 전후에 신규 대출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의 인력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정화영 김포시장이 접경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자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계순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동물보호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 11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김포 고촌읍 시내폴리스 부지 내에 잔혹하게 방치 사육된 불법 개 사육장에서 개 사체와 학대받은 100여 마리 개를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 사육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뜰창에 고개하듯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벌벌 추위에 떨고 또 그 추위를 서로 의지하며 뭉쳐있는 개들은 피부병은 기본이었고요. 굶주리고 학대로 죽음을 당한 개들의 사체는 철장 밑에 버려지거나 냉장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체를 보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개들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한민국 가구 30%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통계가 있는데도 학대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실, 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김포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예,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등 기본 사항은 물론 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련한 항목으로는 김포시의 동물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도록 명시하였고요.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사항에 도시 정비 사업이 많은 김포 지역 특성상 도시 정비 구역 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지원 조례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례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김포시가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체계적으로 동물 보호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과 김포 시민들에게 동물보호 의식 함량 고취, 시민들과 관이 협력하여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좀 더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고 계신 계획 있을까요? 예, 김포시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김포시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계순 김포시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 수는 왜 자꾸 부족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갭 투자는 투기꾼들 때문 아닐까요? 갭 투자라면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가 적은 집을 전세로 안고 사줬다가 집값이 오르면 파는 거죠? 네. 그 갭 투자로 3년간 무려 500채를 쇼핑하듯 사들인 모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00채요? 네. 세입자 7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네요. 집값이 오르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꿈과 희망 앗아가는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